만나면 먼저 나이를 묻고 반말과 존댓말에 엄격한 장유유서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국 사회. 그런데 세금마저 장유유서인가요? 여러분, 나일리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바로 나이를 앞세워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나이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갈등이 깊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종부세에서도 나이가 무기가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종부세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불로소득을 챙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런 종부세에도 다른 세금 제도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고령자 공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 공제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건데요. 현재 법률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건데 과연 이게 개인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종부세의 취지에 맞는 걸까요? 물론 고령자 공제도 나름의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된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깎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건 맞지만 애초에 종부세 대상자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 하나 이상은 소유하고 있어야만 종부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근로소득이 줄어들어도 그 외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령자 공제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실제 소득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나이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모든 고령자를 세금 낼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실제로 돈이 많든 적든 70세만 넘으면 무조건 30%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75세로 공시가격 50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중견기업의 대주주이자 회장입니다. 나이가 든 후에도 회사의 대표나 회장의 직함을 유지하면서 연 3억 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고 그동안 축적한 주식과 예금을 통해 연 7억 원의 금융소득 또한 얻고 있습니다. 이 A씨가 원래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500여만 원이지만 고령자 공제가 적용되면 1,050만 원을 감면받은 2,4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과연 A씨가 정말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까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세금을 1,000만 원 넘게 깎아주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종부세 납부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고령자 공제의 취지를 생각해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고령자 공제를 내년에는 10%씩 늘려준다고 하니 이런 비합리적인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장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고령자 공제를 어떻게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고령자 공제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죠. 다만 이 경우 혜택을 받던 고령자들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고령자가 존재한다면 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죠.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폐지해야 하는 만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고령자 공제에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개인들의 종합소득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인 부담도 크지 않고 고령자 공제의 원래 목적에도 잘 맞는 방법이죠. 다만 이 경우 종부세 자체를 계산하는 과정이나 또 다른 공제제도인 장기보유공제, 즉 한 집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모델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죠. 자, 어떠신가요? 종부세 고령자 공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